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부에서 괜히 또 열이 좀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사를 논의한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참 이렇게 남일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게 참 어렵고요. 이게 이거 메소드 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우가 이게 명배우는 자기가 마치 뭐 거지면 거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몰입을 해야 맹연기가 나온다는데, 저는 이 뉴스 논평을 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다가 막 열이 받고 이게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 과거 저는 그거 괜찮게 봅니다. 네.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쓴 책 분노하라는 책이 있어요. 예. 분노를 개인적으로 예. 황 소장님이 뭐 부부싸움 하고 와서 여기서 화풀이를 한다. 그거는 안 되지만 대의 명분을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분노, 이거는 적극 장려해야죠. 조현민같이, 대한민국 조현민같이 그런 거 갖고 유리컵 던지고 하면은 그런 분노는 안 되죠. 아니 그 죽기 전에 유대인 한 번은 만나라는 책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맨날 세 가지 얘기만 하네요. 윤영걸이 아니라 윤삼걸로 이렇게. 하나는 컵. 컵이 뭐냐면 그냥 컵이 아니라 술 먹는 거. 술컵이라는 술잔을. 술 먹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사람 평가 기준이고, 또 하나는 지갑. 지갑을 열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없는데도 잘 쓰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 재벌들 돈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의 반재벌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데도 원인이 있어요. 자선 사업도 좀 하고 미국의 록펠러나 이런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거든요. 10원 한 장도 아껴요. 뭐 자선 사업 안 하는 건 그런 괜찮은데 또 보면 술 먹을 때도 또 안 여는 재벌도 있더라고요.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커왔어요. 황제로 아니라 황제 아들로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평가 기준이 술 먹을 때 태도, 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갑, 돈 쓰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분노. 화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뭘 갖고 화를 내느냐. 그게 사람 평가 기준인데, 우리 소장님이 옆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대의 명분을 갖고 대의를 갖고 하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적극 장려는 못하더라도 뭐 지지를 표합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재벌 총수님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정인 뭐 오이사 조치가 뭐 미국이 할애하냐, 독립국 주권 국가인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의 어떤 시각이라고 보고, 그것보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평양에 갔던 재벌 총수들을 문정인이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뭐 대북 관련 이런 부분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뭐 5월 23일인가 뭐 광화문에서 다 모여서 공부를 한대요. 그럼 뭐 이재용, 최태원, 무슨 뭐 뭡니까 저기 LG 그 뭡니까? 구광모인가요? 구광모. 그렇게들 쭉 모여서 공부를 문정인이 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재벌 쪽에서 이야기를 보면 뭐 공부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뭐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뭐 콕 이렇게 소가 코 끼어가지고 가듯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죠. 기업들이 대북 제재도 지금 해제가 안 돼서 이번에 평양 가는데도 소가 코 끼듯이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사실?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국하고 거래가 끊기면은 우리나라 재벌들 다 문 닫아야 되는데 남을 분들이 없죠. 근데 평양 가서 그것도 다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는 거죠. 가서 또 약간의 조롱 비슷하게 받았잖아요. 이선건이라는 사람 그랬잖아요. 이재용 삼성 회장 보고 많이 얘기 들었어 뭐 이랬잖아요. 유명한 사람인데 뭐 감옥 갔다 온 거 다 알고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조롱 당하다시피 해서 왔는데 그거를 공부 모임으로 해서 또 만나자. 그거는 대북 경제 지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돈 어떻게 낼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사람이 없어서 문정인 그 외교특보한테 공부합니까? 문정인이가 경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경제 모르죠. 그분 저는 강의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옛날 노무현 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강의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듣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약소국이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를 합니까? 아유, 정확하게 나는 여기냐 저기냐 방향을 네. 선택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저는 외교가나 대북 정책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지금 동북아 균형자론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론이라는 게 말만 바꿨지 동북아 균형자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운전자가 돼가지고 중국, 미국, 북한 사이에서 대북 협상이나 비핵화를 앞장서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운전자가 되나요? 그때 그분이 그 동북아 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뒀죠. 그렇죠. 그때 보면 그 서해 고속도로의 횡담도 개발. 예. 거기에 뭐 자기 아들도 뭐 미국 국적인데 와서 그 개발 회사에 일하고 하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기 여러분 서해 고속도로 가다가 당진 지나서 서울 올라오다 보면 네. 그 휴게소 큰데 그 횡담도 개발 관련해서 구설수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저기 전공도 무슨 정외과 정치 외교인 사람이 또 이슬람 쪽을 가지고 박사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문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놈 기업 총수들 경제 전문가 실물 경제이자 또 요즘 기업 총수들 다 학벌도 좋잖아요. 아, 오히려 네. 기업마다 그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겠죠. 예를 들면 삼성 이주영 부회장한테 해줄 사람이 삼성 내 전문가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럼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한테 도대체 뭘 배웠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분이 할 얘기 뻔하잖아요. 예. 북한에 좀 투자해라. 네, 북한에 제재 해제되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뭐 좀 해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그러면 뭐 거죠. 미국이 뭐 저러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뭐, 아이, 걱정 없어. 그냥 조용히 해딱 발라놓으면 돼 하고 이제 그거 하려고 코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기업에 좀 부담되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정말 어렵거든요. 아, 저도 기업인들 보고 기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잡아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1년 뒤에 해결하고 일단은 1년 동안은 최대한 좀 살려봐라. 이렇게 좀 할 필요도 있다 보는데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는 한국의 7개 은행에 미국 재무부에서 전화가 와서 너네들 지금 북한에 어디까지 하고 있냐고 일일이 물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하고는 관계없이 재무부에서 바로 연락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보면 그게 아니라 재무부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연락해주고 대사관에서 기재부 연락하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또 무슨 은행들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 오면 이렇게 답해라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시침이 뚝 되다가 마치 미국이 막 바로 그냥 은행에다가 전화 와서 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어요, 한동안.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 봐서는 미국 국무부 차관급이 직접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 대북 북한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게 맞냐, 뭐 금융 지원 해주는 게 맞냐 여러 가지 꼬치꼬치 물었다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해서 거래를 끊으면 그건 우방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은행은 바로 동네 마을 공부로 바뀌는 거예요. 달러를 아예 거래를 못 하니까. 세컨드리 보이콧. 근데 미국 국무부가 그렇게 직접 전화 온 게 은행들은 너무 고맙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코끼가 가는데 눌러대는데 미국 핑계 대고 살 빠질 수가 그나마 있어서 미국이 좀 막아주니까 잘못하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마워한다는데 제가 보면 대북 제재나 이런 게 너무 좀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행 리스트 내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경험 리스트 내라. 경협 리스트. 자꾸 말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리스트 좀 내라. 미국이. 아직 안 주고 있다는데 안 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할 얘기죠. 근데 우리가 뭐 대북 제재 완화를 계기로 해서 뭐 철도 연결도 뭐 올 안에 뭐 기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한다고 나를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는 또 뭐라 하는가 하면 기공식만 하고 착공식만 하고 착공식 하는 거는 미국이 괜찮대요. 근데 착공이라는 거는 공사를 들어간다고 온 사방에 발표하고 착공식 다음 날부터는 이제 뭐 철도에 침목도 놓고 뭐 자갈도 깔고 이렇게 철도 레일도 갖다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착공식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뭘 안 하겠지만 물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제재 위반으로 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권이 가만히 보면 미국의 인내가 어디까지인가를 자꾸 테스트하면서 살금살금 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개성연락사무소 개소를 보면 미국이 그렇게 반대도 슬금슬금 밀더만은 평양 가기 전에 한다고 해놓고는 평양 가서 마치 우리가 미국 그 특사 갔다 와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무슨 살라미식 핵리스트 제출로 합의가 될 것처럼 포장해가 미국이 경계가 약간 늦추어졌을 때 막 밀어붙여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은 북한의 철도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공식을 하고 대북 제재에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이 불도저나 중장비는 못 가니까 아마 철도 기공식하고 손으로 하지 않을까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한 주먹씩 모래를 떠나르고 자갈 한 개씩 갖다 그거는 놓고 대북 제재는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 세 개가지가 안 되는 거죠. 예, 두 가지네요. 유엔 제재 때문에 유엔 제재가 못하게 돼 있어요. 유엔사 승인 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대북 제재가 국제법을 무시한 꼴이 돼요. 대북 제재라는 게 국제법이잖아요. 국제법이죠. 무시해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청와대 금의겸 대변인 같은 사람은 미국하고 얘기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속된 말을 퉁치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과장되고 오인된 말이다. 특히 대변인이 신뢰가 중요한데 언론 출신치고 너무 좀 앞서가고 편향되게 대변인을 한다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불편합니다. 밥 먹듯이 뻥을 치면서 가짜 뉴스의 유포 진원지가 저는 청와대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얼렁뚱땅 한 말들 중에서 숱한 거짓말들이 지금 있는데 그냥 언론 앞에 지금도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하고 깊숙하게 이야기가 잘 됐고 이제 대북 제재 해제에 집중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미국이 철도에 대해서도 양해를 했다부터 또 미국하고 이 지금 유엔 전번에 이 3자 남북 유엔 간의 이 군사 이 회담도 잘 열렸다. 유엔이 다 양해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유럽 대통령이 가서도 거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면서 유럽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한 거죠. 예. 프랑스, 영국 받으려고 하는데 뭐 유럽에서는 무슨 얘기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하고 뜻을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속의 성과를 못 얻은 건데 지금 외교, 안보, 북핵 관련 정책은 그냥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어떻게 좀 수습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상당히 착각이지 않느냐. 저는 옛날 햇볕 정책 저는 지금 시즌 3라고 보거든요. 햇볕 정책 1은 이제 DJ 때 한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배고픈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중국이 북핵을 절대 용인 안 할 거다. 일본이 핵무장 도미노 때문에 중국이 절대 허용 안 할 거다. 마지막으로 북핵은 대미 협상용이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 DJ 주장했거든요. 그게 전제가 엉클어지면은 햇볕 정책 없다. 그런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거 안 지켜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햇볕 정책 시즌 2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햇볕 정책도 내가 보니까 너무 선이 3인데 이것도 좀 착각인 것 같은 게 한 3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또 3가지입니까? 예. 윤상걸 선생께서. 미국이 적대적으로 표변할까봐 갑자기 변할까봐 북한이 비핵화에 머뭇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핵화를 먼저 해주면 미국이 안면을 싹 바꿔서 북한을 두들겨 잡아버릴까 봐. 북한을 두드려 잡을까봐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짜 순수한 마음이 아직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서 비핵화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있는데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면 비핵화는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예? 밥이 비핵화라면은 옆에 국하고 찌개가 남북 관계라면 국하고 찌개 아무리 끓여야 밥이 저절로 되나요? 비핵화는 비핵화로 풀어야 되잖아요. 예. 세 번째는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핵화가 안 돼도 평화 교류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럼 비핵화는 안 되더라도 예. 남북 간의 관계만 좋으면 예. 굳이 우리가 핵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착각. 저는 그 세 가지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햇볕 정책 시즌 3도 이 착각 세 가지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부터 좀 빨리 좀 각성을 하고 다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기자들 중에 네. 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원 영세, 거의 아첨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목부터 뭐 그전은 제가 머니투데이인가 보고 아직 기자 이름까지 해서 읊었습니다. 네. 온 사방으로 연결되는 문재인의 위대함을 쫙 찬양했더라고요. 점을 다 연결해서 네. 전 세계를 평화로 만들고 있다고. 그래도만 오늘 또 이 제목 한번 네. 보십시오. 교황 북한 간다는 문 대통령의 전언에 참모진 낮은 탄성. 이거 기사는요 정말로 양심을 걸고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부터요. 그렇죠. 제목을 낮은 탄성 이런 걸 그 매체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제가 기업에 잠깐 있는 동안에 예. 참 저한테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겨준 매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하고 좀 관계가 되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네. 매체니까 뭐 네, 더 말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데입니다. 예, 참. 예. 예.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자세가 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시선을 보는 시선, 국제적인 감각, 양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흥미 위주로 몰아가고 자기 언론에 얼마만큼 득이 되는가? 득이 될까, 협찬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예.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등을 칠까 이런 쪽으로 발전한 언론이 상당히 많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 뭐 등이 뭐 서훈부터 조명균이까지 해서 국방부 장관이 뭐 안내하고 해서 그게 또 무슨 뭐 남북 회담 추진위원회 임종석이 준비위원장이고 그 준비위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철원에 화살머리 고지에 지뢰 제거 현장에 군복 입고 다 헬리콥터 타고 방탄 장갑차 타고 방탄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들 갔던데 임종석은 저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도 안 갔잖아요. 깜빵으로 대신 갔죠. 그런데 참 군이 대통령이 없을 때 나 비서실장이 저렇게 나대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원래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회의로 나가면 밥도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청와대를 비우지 않고 청와대에 붙박이로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어디 타임머신 타고 어디 갔다 와서 대통령 바뀌었나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장관들 다 뭐 중요한 청와대 참모, 국방부 장관, 뭐 국정원장 다 대동하고 비서실장이면은 청와대 참모 몇 명 데리고 가서 조용히 갔다 와야죠. 그렇죠. 청와대에 무슨 뭐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야 또 와야 되는데. 주인 행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에 명나라 주원장이가 자기 힘이 얼마나 있나 테스트 해보려고 성을 비우고 왕궁을 비우고 지방 내려가 있다가 한참 있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사이에 나댄 놈들을 싹 숙청했거든요. 아들 태자주에 있던 싹 숙청해버렸어요. 그 주원장과 다시 그 권력을 잡아서 잔인한 사륙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는 능력이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자기 주변을 알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모는 나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또 참모로서도 그렇지만은 또 딴 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북한에 가까운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북한에 돈을 대신 받아줬잖아요. 채권 추심. 그렇죠. 그런 걸 하던 사람이 지금 북한과 유해를 찾는다라는 미명하에 전사자 유해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를 제거한데 도로를 놓고 그 자리에 또 DMZ 평화공원을 이렇게 복원한다면서 특히 거기는
궁예의 태봉국의 수도 철원이라서 그걸 복원한다라는 핑계로 이 철조망을 없애는 자리에 본인이 가서 그걸 갖다가 하는데 저는 그 옆에 장군들이 그 국방부 장관이 시다발이 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와, 대한민국 군대도 이건 당나라 군대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수통에 뭐 총탄이 많이 박혔다. 뭐 30발이 예, 바뀐 뭐 수통이 그러는데 발견됐다. 그 대북 간의 관계를 아는지 그게 6.25가 남침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처절한 우리 군인들이 그게 희생당한 그 흔적인지는 그걸 아는 건지 제가 보니까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인식을 어떻게 보면 높이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기 정치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이번에 생각나는 게 두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정정길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그 학교 복덕방 속이 예. 저 어르신 비서라는 사람 있었죠. 그분을 사석에 만난 사람이 그런데요. 아, 나도 좀 검찰에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안 부른다고.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는. 나는 내가 그렇게 힘이 없었나 그러는데 그분이 있을 때 인사 개입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했답니다. 예. 예. 이게 나서질 자기 것만 딱 했대요. 청와대 살림 챙기는 거 딱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거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비서실장의 본연의 소문 없는 시종장이잖아요. 예, 시종장. 그것만 해서 그런지 검찰에서 나는 안 부른다. 내 자존심 상한다고 농담을 했대요.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원종 비서실장. 중북지사도 하고 내무장관도 하신 분. 이분이 그때 국회에서 상임위 열렸을 때 그때 박지원 의원도 있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나와라 그랬는데 그때 우병우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박지원 의원한테 그랬어요. 예. 아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어요. 비서실장이 그렇게 힘이 없냐? 어? 당신이 비서실장이 밑에 민정수석 나오려 해도 그 국회 출석을 안 하냐? 그래서 한번 웃었다고 하는데. 저 그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네, 인상도 좋고 굉장히 순하시죠. 그렇죠. 옛날 비서실장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비서실장은 내가 보니까 거의 대통령 1.5? 네. 이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청와대 정보를 사실상 내각 수반처럼 하는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저는 군 헬리콥터를 타고 간다. 군 장갑차를 타고 간다. 임종석이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는 줄 아십니까? 명나라가 망할 때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라고 명나라의 최고 명장이었는데 뭐 여자 문제로 뭔가가 속이 상해가 산해관이라고 청나라가 밀고 내려올 때 산동반도 입구에 베이징 그 길을 열어버리면 베이징까지 오는데 이 사람이 명나라에서 최고 명장이라고 네가 이제 마지막 명나라를 지킬 장수다. 산해관이라는 중국의 저 북쪽에 만주족이 내려오는 그 길목을 지켜라. 그래가 그 이제 저기 뭡니까 이 만리장성 끄트머리에 딱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질 난다고 산해관을 활짝 열어 제껴가지고 베이징을 점령을 해가 청나라에 충성을 맹세해버렸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오삼계입니까? 오삼계. 아, 오골계 형인가요? 요즘 아주 저기 좀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이 저거 나라 뭐 성질 난다고 저거 나라 문을 열어 제껴서 청나라한테 만세를 부르고 거꾸로 그냥 베이징을 점령해버려서 명나라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명나라의 최고 명장이라 했는데 그래서 임종석이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 가서 근데 그 고지가 그 옆에 고지하고 이 53년 7월 27일인가 정전이 되기 한 달 전에 1m마다 사람이 수십 명이 이렇게 미군과 유엔군이 한국군이 돌아가신대요. 특히 프랑스 군인도 많이 죽었고요. 마지막에 한 뼘이라도 더 그렇죠. 점령하려고 그 고지에 그러 싸우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스톱해버리니까 유해를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유해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북을 위해서 주사파 한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DMZ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이 한국의 저 군발이 똥별들은 그걸 갖다가 에스코트를 하고 그래서요. 정말로 나라가 망해도 자살한 사람이 나라가 망할 때 군인들이면 자살한 사람이
두 단위는 돼야 10명은요. 베트남이 망할 때요. 베트남의 장군 중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대통령이 항복해라 하니까 자살 바로 해버린 장군이 10명도 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한 대 띄워가지고 끝까지 베트콩한테 비행기를 뜨지 말고 전부 항복해라 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격추돼가 죽은 장교도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이 망할 때는 전부 항복했나 싶어도 베트남에는 그런 군인이 10명도 더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이 똥별들은 이 사람도 아닌 것들이에요. 정말 또 열이 받네요. 네. 뭐 군인들도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군인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군인들의 문제는 이제 정치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일본 가등청정하고 소서행장이 당황한 게 서울만 점령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활보갈 줄 알았더니 도망을 저렇게 빨리 앞장서서 튀어서 일본이 굉장히 당황해서 한양에도 멍청하게 앉아 있었고 평양성에도 오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본만 당황한 게 아니에요. 중국 저 명나라는 더 당황한 거예요. 선조가 앞장서서 일본이 뒤따라오니까 우리나라 왕이 일본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오니까 그건 도저히 그 장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CCTV 생중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오려고 선조가 중국 명나라 황제한테 편지도 쓰고 했는데 야 수도 넘어오지 넘어오자. 선조는 그때 막 넘어오려고 그 강에다가 거의 발을 대다시피 했잖아요. 중국은 쳐들어온다고 선발대로 생각한 거예요. 중국에서 나한테 그냥 마을만 이렇게 해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나 중국에 가서 그래서 조용히 살겠으니 받아주시오 했는데 중국에서 그리고 유성룡이 발꼽히를 잡아라고 해가 그렇죠. 여기서 죽읍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킨 적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결국 민초들이 뭐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를 지켜온 거는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만 의병들이 있었고 6.25 때도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서 휴전선에 그 많은 피를 뿌렸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민초들이 열심히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지도자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믿을 건 아니다. 근데 여기에 프랑스에 장군 한 명이 저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프랑스가 2차 대전에 지고 6.25 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나라가 꼴이 좀 회복이 안 돼서 참전을 하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과거에 프랑스인데 가기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누구를 가라 할 수도 없어가 의용군 비슷하게 모아서 왔죠. 자유세계를 그렇죠. 지킨다고.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내가 갈게 다 모아서. 그런데 파병대 규모가 작은데 장군이 가면 그 밑에 그만한 크기의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장군에서 영관급으로 강등을 자처해가지고 이 병들을 모아서 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화살머리 고지기 주변에서 다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거에 여기에 궁예에 태봉국을 보고 나니 내가 막 눈을 갖다가 한 대씩 이렇게 때려가지고 애꾸눈을 만들고 싶었어요. 궁예처럼. 네? 아 정말 그 만원경 쳐다보고 있는 그 만원경을 탁 때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라 살다가 이런 꼬라지까지 봐야 되는가. 아, 내가 참 진짜 비서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비서긴 하지만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서입니다. 비서는 참모 역할을 해야죠. 나서서 이렇게 장관들 끌고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죠. 이 교만함이요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으로 제가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민한테 최소한의 자신의 행적을 안다면 그리고도 비서실장을 한다면 이렇게 겸허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해야죠. 이거는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모, 비서실장부터 청와대 비서들 4인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가려면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역량이나 리더십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비판에 대해서 이제 입을 처막겠다고 또 가짜 뉴스 공갈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지금 이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MBC나 KBS나 SBS나 이런 방송국들이 지금 가짜 뉴스 지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서 되돌아볼 줄 모르고 MBC 사장 최성호가
가짜 뉴스, PD 수첩, 예, 광우병 그때 다 붙어서 그때 뭐. 그런 분야에서 권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짜가 감히 가짜를 논하는 이런 참 해괴한 세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예. 그런 거 아니냐. 예. 자기도 똑같은데 예. 자기는 남과 다르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그 듭니다. 윤 선배님은 어떨 때는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세 가지를 이렇게 논하고 네. 또 가끔은 세상을 초월한 듯한 이런 여유도 보이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비결을 좀 말씀. 제가 이리 맹도로 못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 황 소장님은 저 남도 사나이 출신이고 저는 이제 고향이 그 청풍명화 충청도라 그 기질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충청도에 세 가지가 많습니다. 윤상걸 선생님께서 하나는 이제 독립투사가 많고요. 예. 하나는 김자진 카톨릭, 장군, 예. 그 윤봉길 있어 또 유관순까지 다 거기죠. 또 독립투사 그 순교자가 많아요. 예. 예. 김대건 신부부터 예, 그 카톨릭 예. 순교자 뭐 또 하나 많은 게 개그맨이 많습니다. 최양락. 최영락부터 시작해서 뭐 남희석부터 예, 이영자부터 그러네.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에 대해서 충청도는 직접적인 출신들이 표시하기를 조금 꺼리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삼국시대부터 많이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좀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침략받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빨리 얘기하지 않는 버릇도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빨치산 왔을 때 그 경상도, 전라도 쪽 사람들은 빨치산 낮에는 국군이고 밤에는 빨치산 할 때 그때 이편 저편을 벌여서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너 어디 쪽이야 물어보면 그걸 알면서 물어봐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희생자가 좀 적었다는데 아마 충청도 기질 중에 하나가 조금 이 남도 쪽 사람보다는 이게 조금 한 80% 정도만 표현하는 그런 좀 습관도 좀 있지 않느냐. 이건 뭐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는 거를 제가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충청도 당에 좀 이렇게 어울리다가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라도 당, 경상도 당 다 봤지만은 충청도 당은 정말 이건 사람 성질 급한 놈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방금 머리를 이렇게 탁 때리는 통찰력이 하나 생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혼내하고 다테마에 예, 혼내 다테마에 그래갖고 본심하고 실제 겉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백제가 망할 때 이 금강 전투나 이럴 때 마지막에 일본에서 부원군이 이 구원군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왕실이 당시에 백제하고 연결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까지 일본에서 구원군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니까 다 일본으로 백제에서 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속을 감추는 게 그게 충청도 기질이네. 그것도 좀 있을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은 절대 표시 안 하죠. 절대 표시 안 해요. 거기는 초콜릿도 혼내 초코하고 기리 초코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진짜 좋아하는 남자한테 주는 건 혼내 초코, 내 마음. 기리는 가짜란 뜻이 의리, 가짜란 뜻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소장님한테 주는 초콜릿은 가짜 초콜릿, 기리 초콜릿.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도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조금 꺼리는 그런 성향도 조금은 있다. 그런 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